안녕하세요. 신하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공통적인 문제와 2026년 성능점검 이후 2027년 유지관리자 선임까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앞두고 설비는 잘 돌아가니까 문제없겠지? 점검 직전에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점검 현장을 나가보면 지적사항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건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주요 2026년도 성능점검 기한이 지나면서 이제는 올해 점검 결과를 정리하고 2027년도 성능점검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준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 번째, 2026년 기계설비 성능점검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한번 실시하고 끝나는 점검이 아닙니다. 점검 대상 건축물은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규모와 적용 시기에 따라 주요 성능점검 기한이 나뉩니다. 대형 기존 건축물부는 매년 8월 8일까지, 그 밖의 주요 기존 대상 건축물부는 매년 4월 17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026년도 점검을 완료했다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점검 결과와 개선사항을 관리하면서 2027년도 점검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많은 건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능점검을 나가보면은 비슷한 규모와 연식의 건물인데도 어떤 건물은 관리 상태가 좋고 어떤 건물은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평소 유지관리 상태입니다. 성능점검 직전에만 설비를 정리한다고 해서 그동안 누적된 관리 상태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돌아가니까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경우입니다. 펌프에서 약간의 누수가 발생하거나 팬에서 평소와 다른 진동과 소음이 발생해도 설비가 작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비가 돌아간다는 것과 설비 상태가 정상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작은 누수와 진동을 방치하면 베어링이나 모터 손상, 배관 부식, 에너지 효율 저하, 설비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에서는 이러한 작은 이상 징후도 확인합니다. 네 번째, 유지관리 기록이 없으면 반복되는 문제를 놓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것이 유지관리 기록입니다. 언제 수리했는지,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과거에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기록이 없다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펌프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기록이 없다면 이번에 처음 발생한 문제인지 몇 달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변경되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서는 점검, 조치, 기록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동 제어 화면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동 제어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화면만 확인하고 점검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자동 제어 화면에는 운전 중으로 표시되지만 현장 설비는 정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설비는 정상적으로 운전되는데 자동 제어 화면의 값이나 상태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 제어 화면과 현장 계기값, 실제 설비 운전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계실과 팬룸 관리 상태도 중요합니다. 기계실이나 팬룸의 박스나 자재,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 쌓여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설비 주변에 물품이 적치되면 점검자가 설비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상 발생 시 신속한 확인과 조치도 어려워집니다. 성능점검을 준비한다면 설비 자체뿐만 아니라 점검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접근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성능점검 직전에 준비하면 늦는 이유. 성능점검 며칠 전에 기계실을 정리하고 누수 부위를 닫고 서류를 한꺼번에 정리한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성능점검에서는 현재 설비 상태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도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누수와 진동, 설비 부식, 보온재 손상, 밸브 작동 불량, 계측기 이상 등이 있다면 점검 직전이 아니라 평소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성능점검이 끝났다면 개선사항부터 관리하세요. 2026년도 성능점검을 완료했다면 결과보고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성능가에선 필요사항과 지적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장 교체해야 할 설비인지, 경과관찰이 가능한 항목인지, 보수하면 해결되는 문제인지, 설비 중요도와 고장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능점검의 목적은 지적사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아홉 번째, 2027년 4월 17일 유지관리자 선임도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에 대한 선임 기준 인정 기간이 2027년 4월 17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기존에는 2026년 4월 17일까지였지만 2026년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년 연장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유지관리자가 자동으로 2027년까지 연장된다는 의미로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경과 조치는 기존 건축물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시 유지관리자에 해당한다면 2027년 4월이 가까워진 뒤 급하게 준비하기보다는 현재 유지관리자의 자격증, 경력, 기술 등급, 정식 선임 가능 여부 등을 지금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2027년 준비,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 2026년도 성능점검을 마쳤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성능점검 완료 여부,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및 점검 기록 관리, 지적사항 및 성능 개선 필요사항 조치, 단기별 유지관리 점검 기록, 수리 및 부품 교체 이력 관리, 기계실 및 설비
설비 주변 관리, 자동 제어 화면과 현장 설비 상태 확인, 현재 유지 관리자의 선임 상태, 유지 관리자 자격 및 경력 확인, 그리고 2027년 4월 17일 이후 정식 선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능 점검 기간과 관계없이 유지 관리 점검은 단기별 1회 이상 계속 실시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성능 점검은 점검 당일보다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계 설비 성능 점검에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는 건물은 단순히 설비가 오래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작은 이상을 방치하고 유지 관리 기록이 없고 자동 제어 화면만 확인하고 현장 설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적 사항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성능 점검을 완료했다고 기계 설비 관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관리하고 반기별 유지 관리 점검을 이어가면서 2027년도 성능 점검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임시 유지 관리자가 있는 현장이라면 2027년 4월 17일을 앞두고 정식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능 점검은 점검 당일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유지 관리부터 다음 성능 점검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기계 설비 유지 관리와 성능 점검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신화 엔지니어링은 학교,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등 다양한 건축물에 기계 설비 유지 관리 및 성능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 건축물 규모와 설비 구성에 맞는 합리적인 단가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중심 계약을 지향합니다. 저희 채널과 블로그 사례들을 참고해서 유지 관리 및 성능 점검 문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